자,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 5월 12일 이후로 최고점을 딱 한번 갱신을 해주고 나서부터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그 구간이 딱 15,0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장의 주가가 정확하게 15,000원을 딛고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과거에도 그랬고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았던 이 지지선을 어떻게 어떤 재료로 활용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 대한광통신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가장 좀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인데, 자, 오늘은 전부 그냥 한 번씩 풀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대신에 꼭 집중해서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 하시면 그때 가셔서라도 구독 버튼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구독자 100명을 못 넘어서 조금 이제 속상한 마음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튼 뭐가 어찌됐건 일단 대한광통신은 지금 새로운 이슈가 있기는 힘든 구간은 맞아요. 왜냐면 이런 뉴스를 보셔야 돼요. 잘 나가던 광통신주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근데 사실 요게 대한광통신 뉴스가 아니에요. 수율 안정화가 부각이 되면 성우전자가 수혜 가능성이 있다. 뭐 사실 성우전자 뉴스기는 한데,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달리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이번 조정의 본질은 데이터 센터 광통신 수요 둔화가 아니고 차세대 기술인 CPU, 요 CPU 도입 시점에 대한 기대치 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광통신주들이 빠지고 있는 내러티브 자체가 광통신 수요 둔화 때문이 아니죠. CPO라는 차세대 기술의 도입이 늦어진다는 보고서 하나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아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광통신은 CPO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깔리는 광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 건데, CPO라는 차세대 기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한광통신한테는 시간을 벌어다주는 호재성 기사라고 보셔야 돼요. 섹터가 빠지고 있는 이유가 오히려 대한광통신이 돈 벌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호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CPO가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칩들끼리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죠. 지금까지는 구리선이라든지 광 모듈로 연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CPO가 요거를 한 단계 발전을 시킨 거예요. 칩 옆에 광통신을 바로 붙여버리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빠르고 전력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시장은 요 CPO가 곧 대량으로 쓰일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CPU 관련주들, 성우전자 이런 애들이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요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왔냐? CPO는 낮은 수율과 높은 비용 부담, 시장의 도입 기대가 과도하게 앞서갔다. 그러면서 뭐 29년도 이후에나 본격화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뭐 센티적인 측면에서 광통신 섹터가 테마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별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며 이 포인트를 달리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광통신을 덜 쓰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차세대 기술인 CPO가 예상보다 조금 늦게 온다는 것뿐이에요. 광통신 수요 자체는 그대로고 오히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CPO가 늦어지는 동안에 단기적으로 구리 기반의 연결 기술이라든지 플러그형 광 모듈, 그리고 기존의 광 케이블, 얘네가 경쟁 우위를 유지를 할 거래요. 요게 핵심이에요. CPO가 늦어지면 이 자리를 기존 광 케이블이 더 오랜 기간 오래 채웁니다. 결국 우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CPO가 29년도에 오든 30년에 오든 50년에 오든 대한광통신이 만드는 광 케이블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라고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일단 광 케이블은 깔아야 돼요. CPO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섹터가 같이 빠지고 있는데, 요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울한 동반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통신 대장 기업이 누구죠? 코닝이란 말이에요. 코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기업인데, 얘도 5월 13일 고점 찍고 뭐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랑 정확히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코닝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업이면 분명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펀더멘탈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재부터 광 케이블까지 전부 수직 계열화를 해놨고요.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들이 바바법으로 바이 아메리카 빌드 아메리카, 미국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되면서 그 빈자리도 우리가 가져가고 있고, 미국 현장 인캡 아메리카 인수해서 요 요건도 충족을 했고,
근데 인캡 매출 자체가 26년도에 500억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빅테크향으로 8640 초고밀도 광케이블도 수주를 받아왔고,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들은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어요. 범용 대비해서 5배에서 10배 가까이 비싼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그래서 거의 35% 가까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CPO 노이즈와는 무관하게 대한광통신의 펀더멘탈은 그대로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은 CPO에 대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건데, 요게 센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억울한 하락을 맞고 있다. 근데 주가라는 건 결국 뭐예요? 실적부터 컨센, 가이던스, 전망치, 그리고 심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숫자로 반영이 된 게 주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가가, 요 숫자가 우리 개별적인 이유가 없이 훼손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본질 가치를 찾으러 회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재료까지 붙어준다? 그러면 당연히 전고점 이상을 볼 수밖에 없는 내러티브가 요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 플러스 알파의 재료로는 인캡이 있고요. CPU 빈자리까지 메꾼, 이것들이 전부 재료가 돼주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고점 대비해서 조금 빠진 거지, 그래도 그동안 너무 잘 왔잖아요. 그래서 뭐 좀 흔들리실 수는 있는데, 그럴 때 제발 부탁이니까 굳이 뭐 제 영상만 보시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도 뭐 차트에 줄 찍찍 그어놓고 그런 얘기하는 애들 건 듣지 마시고요. 적어도 제 영상이라도 좀 보시면서 마음을 좀 다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유 없는 하락의 회복 기회, 요 회복 탄력성 구간, 요걸 이제 레질리언스 구간이라 그러는 건데, 요 구간만 잘 노려봐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영상들을 보시려면 저를 구독을 눌러주셔야겠죠. 무튼 뭐 앞으로도 이런저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브리핑도 도와드릴 거고 투자 전략까지도 전부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100% 잘해보자 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요거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눌러주시는 김에 좋아요도 좀 같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요쯤에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 항상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요. 저는 내일 더 질 좋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